지난 금요일 확인된 이 문건은 어디에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와는 무관하게 그것이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 정부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적절치 않아서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문서는 작성조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작한 이유는 이 정부의 생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 엄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화물연대 간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사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공권력 수입을 획책하고 노사 자율 조섭을 방해한 것이 정부입니다. 어떤 정부가 경찰과 경찰국 설치로 반목하고 취약 연령 문제로 학부모와 교사들과 반목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노동자들과 반목하고 이렇게 전 국민과 싸우는 정부가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군대의 훈련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곳 용산에서 경찰의 불어 통보로 인해서 삼각지역까지밖에 올 수 없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그들은 군사훈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안전의 문제, 적절한 임금의 문제, 노동조합할 권리의 문제를 체제 전복을 위한 훈련쯤으로 인식하는 이 정부가 과연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문건을 통해서 똑똑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작은 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체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리고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지금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들과 정부가 반목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군대의 훈련 따위로 묘사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하등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는 명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군대의 훈련으로 인식한다면 정부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